6강 이제 주제 추론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6강의 1번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 능동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거주 여부가 투표 자격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주 여부. 이게 그럼 그 지역에 관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 줘도 되겠다. 뭐 안 되겠다 하는 그것의 자격이다. 라고 이 글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배경을 잠깐 배경 지식 얘기를 좀 해주자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투표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지. 근데 미국에는 왜 이민자라든지 뭐 유학생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들한테는 투표권이 없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이 글쓴이는 근데 그 지역에 실제 사는 사람이면 그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야. 그러니까 참고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선거에는 외국인들한테 투표권 당연히 안 줘. 선거권이 없어.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갖고 3년 이상 거주했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지역 선거 있잖아. 왜 지방선거. 그러니까 그런 거 투표권은 뭐 주고 뭐 이렇거든. 뭐 우리나라는 그런데 요건 이제 미국 이야기라 가지고 미국은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안 준다라는 너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요 글을 보면 돼. 자,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 요게 지금 주어가 practice인데 당연히 연습이 아니고요. 어떤 관행이라는 뜻이 있죠. practice는. 근데 뭐 하는 관행이냐 하면 전치사 오브라서 뒤에 동명사로 permitting을 썼는데 permit가 허락하다, 허가하다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에일리언 너희 외계인만 알고 있지 마. 에일리언은 원래 외계인, 즉 외부의 그런 낯선 사람, 이게 다 에일리언스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외국인의 뜻이야. 미국인이 아닌. 자, 그러면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 관행, 얘가 주어라고. 그 관행이 주어. 동사는 어디 있어? could be seen 하는 여기가 동사야. 자, 그러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너희 알다시피 그 see A as B 하면 A를 B로 보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동태로 쓴 거라서 그런 관행이 땡땡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땡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근데 어떻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요거는 양립할 수 있는, 양립이란 말 알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과 양립할 수 있는 걸로 여겨질 수 있다고? with 나오네. 무엇과? the idea. 그 생각과. 여기 나오는 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너희들 exclude부터 좀 가볼게. include가 뭐야? 포함시키다야. 그럼 exclude는 반대말이겠지. 배제하다거든. 포함 안 시켜주는 거. 자, 거기서 파생된 형용사 꼴이야. 그래서 배제하는, 배제적인 이 말이야. 배타적인 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타적인 시민권,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참고로 배타적 시민권은 그러니까 특정 집단한테만 시민권을 주고 요 사람들만 시민으로 인정하는 거. 뭐 그런 걸 배타적 시민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포괄적 시민권이랑 좀 반대 개념이거든. 포괄적 시민권은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시민으로 받아주는 게 포괄적 시민권이고 요거는 배타적 시민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나 다 시민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히 뭐 옛날에는 뭐 흑인한테는 안 주고 더 옛날에 막 여자한테 안 주고 그런 게 다 배타적 시민권이야. 자, 그러면 이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생각하고 근데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해주는 이 관행 사실은 서로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은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껴안고 이런 느낌이니까 미국이라면은 요 관행이랑 요 아이디어랑 둘 다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아. 배타적 시민권에서는 특정 집단에게만 시민권을 준다라는 건데 그 아이디어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것도 허용해주고 이 두 가지 뭔가 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개념이 양립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미국에서는 양립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but 나오네.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there is a hard balance.
그러네. 그것은 어려운 밸런스다. 뭐 하기에? 유지하기에 어려운 밸런스다. 됐죠? 그래, 유지해내기 힘들어. 이거 균형 잡기 힘들지. 서로 좀 상충되는 개념이잖아. 자, if the vote 했는데 콤마 사이에 있는 요런 애들은 앞으로 좀 빼줘.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 요런 오브면 그러니까 all right의 vote가 아니라는 뜻이야. 요거 뭐뭐 중에라는 뜻이 있잖아, 오브가. 그러니까 모든 권리들 중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콤마니까 요건 앞으로 빼서 모든 권리들 중에서 vote는 즉 투표권을 말하는 거겠지.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도 그 중에 투표권. 이것은 is in the hands. 누구의 손에 있습니다. non-citizens. 시민이 아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시민이 아닌 비시민의 손에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면 하는 가정이야.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도 특히 투표권을 외국인들, 비시민자 애들에게도 준다면, 그러면 why should they not count? 그들이 왜 citizen으로서 count는 되면 안 되겠는가? count가 뜻이 뭔데? 세다 이런 뜻 알지? 또 자동사로 중요하다. 너희 그런 것도 알아야 돼. 또 인정되다라는 뜻도 있어. 몰랐으면 지금 알아두자. count는 숫자를 세다라는 뜻, 자동사로 중요하다라는 뜻, 그리고 인정되다라는 뜻까지. 그러니까 뒤에 이거 전치사 해주니까 이거 뭐뭐로서잖아. 그렇다면 왜 그들이 시민으로서 인정은 되어지지 말아야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허용해 주면 이 말이야. 야, 투표권을 주면, 야, 그럼 투표권도 줬으니까 그럼 시민권도 뭐 못 줄 이유 뭐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전적인 구분, entire 전체적인이죠. distinction 요거 구분, 구별. 근데 뭐 사이의 구별이요? between resident는 거주하는이야, 거주민이야. 그러니까 거주민 외국인들과 citizen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는 있지만 외국인인 거고, 이거는 진짜 시민권 가진 시민인 건데 이들 사이의 그런 전적인 구별, 그것도 왜 abandon 되면 안 되겠어? abandon은 버리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폐기 왜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표권을 외국인에게 허용해 주면 걔들한테 시민권도 그래 인정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렇게 되면은 그 외국인들이나 원래 시민권자나 구별하는 거, 야, 그런 구별도 다 버려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미국이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단일 민족 이런 느낌 완전 있잖아. 근데 미국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민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정체성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시민권자와 외국인들 좀 구별은 해야지 하는 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안 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실제로 something like this, 그러니까 이와 같은 this thought구나. 이 생각과 같은 요런 something이 lay behind, 그 뒤에 놓여 있는 거죠. 얘들아, 요 lay는 놓여 있다라는, 있다라는 자동사 lay의 과거형이야. 타동사 lay는 뭐뭐를 놓다. 지금 그 lay가 아니야. 타동사가 아니라 놓여 있다라는 lay의 과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 아까 위에서 했던 이와 같은 요런 생각이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거죠. 뭐 뒤에 놓여 있다고요? 그 사라짐, 즉 폐기. 무슨 폐기? 외국인 투표의 사라짐. 외국인 투표를 폐기한 그 배경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는 투표권 안 줘. 뭐 이렇게 폐기했다고요. 자,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요거 그냥 뭐 어른한테 성인한테 주는 보통 뭐 선거권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920년 이후에 들여온 그 성인에게 주는 보통 그 선거권. 자, 이것과 함께,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하는 with였어. 자,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우리 방법 뒤에 to는 방법 꾸미죠. maintain하는 유일한 방법은 뭘? 그 배타적인 종류의 citizenship. 아까 얘기했잖아.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거. 그 배타적 형태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였다? restrict 하는 것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역할하는 to니까 뭐 ing로 쓰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restrict는 제한하다잖아. 근데 뭐를요? 그 투표권을 근데 누구에게 제한하는 거야? 누구에게만 준다는 거야? citizens.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만 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안 주고요. residents는 거주민이야. 그러니까 거주민들에게는 말고요. 근데 이 글쓴이는 미리 얘기하자면 이거에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야. 아니 사실상 그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 거주하고 거기서 살고 돈벌이하고 세금도 내고 거주민인데 근데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군수를 뽑아야 돼. 그 지역에 다리를 놓을지 말지 우리 투표를 해봐야 돼. 이런 사안에서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맞냐? 실제로 거기 20년 동안 계속 살고 자녀 낳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가 투표권 주는 기준이 돼야 돼. 그런 이야기 하는 글이거든. 자,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안 줘요. 자, but 그러나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우리 democracy 하는 게 민주주의이고요. active니까 요거는 적극적인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적극적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이론도 우리 문장 앞에 no가 붙으면 이거 전체 부정이야. 그러니까 적극적 민주주의의 그 어떤 이론도 countenance를 할 수가 없지요. 요건 지지하다거든. 뭘 지지할 순 없다? 이러한 distinction을, 그러니까 이러한 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구분은 외국인과 시민권자 간에 투표권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별, 약간 차별 같은.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 민주주의의 이론이라면 절대 그걸 지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적극적 민주주의에 따르자면, 그 이론에 따르자면 이런 구별은 안 돼. 지지할 수 없어. 이 구별 잘못된 거야. 그 얘기야. 자, the laws, 법 그랬는데 뒤에 있는 concerning. 얘들아, 요 ing 전치사야. 특이하지. regarding 이라고도 쓴다. 전치사다 이거. 무슨 뜻인데요? about의 뜻이야. 무엇에 관한이라는 뜻이야 이거. 뭐에 관한 법률 이 말이지. 뭐에 관한? our common life.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 생활에 관한 그런 법률들이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네.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합니다. by. 누구에 의해서? all those. 그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does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같고요. 어떤 모든 사람들. who are taking part in it. 우리 take part in 알지? 어디에 참여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기라는 게 그 공동생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진짜 똑같이 교육도 받고 돈도 벌고 살고 세금 내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법률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투표권 주자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또 residence가 했는데 요게 지금 이 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 빈칸 뚫어 놓거나 할 수 있다고. 어휘 문제 내지는 빈칸으로. residence가 뭔데? 이게 바로 거주잖아. 거주가 바로 유일한 convincing test다. convincing은 설득력 있는.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시험이 아니고 기준이란 뜻이 있어. 테스트가. 그러니까 이 residence가 바로 설득력 있는 기준이야. 무엇의 기준? 전치사 oven은 지금 whether 저를 목적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 이 말이지. Someone is taking part. 그러니까 누군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즉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지, 즉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유일한 설득력 있는 기준. 그건 바로 거주야, 거주. 살고 있나 아닌가. 거주 여부가. 자, 그리고 나오는 요거 좀 특이한데 잘 봐. 이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미리 얘기해 줄게. as 뒤에 얘가 접속사니까 그 뒤에는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나오든지 아니면 전치사로 쓰였으면 명사가 나오든지. 근데 특이하게 지금 뭐가 나왔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얘는 흡사 뭐 같니?
주격 관계 대명사 같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시면 그 뒤에 is라고 바로 동사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참고로 얘를 유사 관계 대명사 뭐 이렇게 불러. 관계 대명사 비슷하다고. 이름 같은 거 적지만 알 필요도 없어. 근데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요 as의 뜻은 뭐냐 하면 뭐뭐 하는 것처럼, 원래 우리 접속사 as도 그 뜻 있잖아. 뭐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듯이, 그냥 그 뜻이야. 그러니까 뭐와 마찬가지로냐면 이해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이 말이야. 근데 거의 보편적으로 뒤에 나오는 when it comes to 이런 것도 우리가 덩어리 표현으로 알아야 돼.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한 한, 뭐에 관해서라는 뜻이야. 자, 그럼 뭐에 관한 한? questions, 어떤 문제들인데 of which, 요게 이제 어떤 질문들이냐 하면 어떤 문제인지 전치사 of 뒤에 얘도 간접 의문문이다. 그래서 요 위치는 무슨 관계대명사 이런 게 아니라 의주동이야. 그러니까 어느 citizen이 이 말이야. 어떤 시민이 should have a voice,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지. 근데 어디서? local government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정부에서 어느 시민이 과연 발언권을 가져야만 하는지 하는 요 문제에 관해서는 보편적으로,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듯이 투표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역 정부, 그러니까 우리도 뭐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경남도에 뭐 공공의료시설 지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랑 얘기해야 돼? 경남 도민들한테 물어봐야지. 그거를 뭐 경기도민에게 묻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지역의 로컬 거버먼트의 일은 당연히 그 지역에 사는 시티즌들에게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실제 투표권도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는 이야기였다고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 그 능동적 민주주의, 특히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주의 여부가 투표의 자격이다라는 걸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글이었어. 됐어요? 자, 수능 특강 우리 이제 6강의 2번 해볼게. 2번은 자, 미리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시 맥락이 그랬는데, 맥락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전시 장소야. 어디에다가 전시를 하느냐. 그러니까 전시 장소에 따라서 평범한 사물도 예술이 될 수 있어.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야.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그래서 전시 맥락, 즉 전시 장소, 이것이 평범한 사물을 예술로 정의할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적어놓고 1번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 자, when people are asked. 자, 사람들이, 요건 질문할 때가 아니죠. are asked니까 요거는 질문을 받을 때. 수동태인 거 좀 주의할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받을 때 그랬는데 어떤 질문인지 그 ask의 직접 목적어는 뒤에 나오는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야. 왜냐하면 people이 ask의 간접 목적어, 그리고 여기 있는 의주동 얘가 직접 목적어, 이제 그런 문장을 수동태로 고치니까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돼서 BPP 수동태가 됐지만 직접 목적어는 여전히 목적어로 뒤에 남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의주동 간접 의문문인데요. What 그리고 any painting이 주어. 동사 어딨게? 얘들아, means 여기가 동사야.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의주동인데 의문사는 what, 주어는 any painting, 동사는 저기 뒤에 있는 means. 이게 지금 간접 의문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거야. 어느 그림, 어떤 그림이 주어인데 어떤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게 의주동 내용이었어. 자, 그런데 그 그림을 꾸며주는 요거 봐. 행인 같은, 우리 요런 거 분사라 그러잖아. ing나 pp 같은 분사는 뭐 하더라? 앞에 있는 명사 꾸며야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앞에 있는 그림 꾸며줘.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 Hanging on a gallery wall 했으니까 미술관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인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미술관 벽에 걸려 있는 그 어떤 그림이든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됐어? 그러니까 웬절은 여기까지였다. 그지? 사람들이 요런 질문, 즉 초록색 괄호 안에 있는 요 질문, 요거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그리고 행잉 요런 거 좀 봐놓을게. 자, 어쨌든 이제 요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근데 그 뒤에 봐, 주절 봐.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아직까지 주어는 안 나왔어. 우리 no matter how 표시 좀 할게. No matter what,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처럼 우리 요거 한 단어로 고칠 수 있잖아. No matter how면 however. No matter what은 whatever. 알지? No matter when은 whenever. 복합 관계사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however 당연히 그러나가 아니야. 복합 관계사 however는 그러니까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이든지 간에 요런 뜻이야. 아무리 땡땡 하든지 간에 요런 뜻. 근데 얘는 좀 특이한 점. No matter how 또는 however 얘는 이거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고 그러고 나서 주동을 쓰거든. 그러니까 원래 문장 같으면 주어인 it 동사가 어때 보이다라는 appear이구나. 그러니까 appear 뒤에 보어로 strange라는 형용사를 이렇게 썼겠지. 그것이 이상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라는 문장 정상적인 순서대로 쌤이 써봤거든. 주어 그리고 appear 어때 보이다라는 뜻. 그리고 그 뒤에 보어 역할 해야 되니까 형용사 strange. 근데 여기서 appear 뒤에 보어 역할하던 strange라는 형용사를 no matter how 또는 however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나서 주동. 원래 no matter how는 이렇게 써. 어순을. however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를 쓰고 그 뒤에 주동을 쓰거든. 그러니까 뜻은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이런 뜻이야. no matter how의 뜻, however 뜻. 그래서 이건 어순도 특이하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법을 낼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낼 수 있냐 하면 여기에 있는 strange를 이상하게 보인다.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strangely 같은 부사로 내놓을 수 있어. 땡이야. 왜냐하면 보이다라는 appear, 그러니까 seem과 똑같거든. 이형식 동사라서 그 뒤에는 보어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형용사 꼴이 와야 될 자리잖아. 그래서 이제 부사로 strangely 같은 거 내놓으면 너희가 틀렸다도 찾아야 되고 하여튼 어순도 좀 특이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이상해 보일지라도 라고 말해서 그것이 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그림 말이야. 그러니까 미술관 벽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으면 그 그림이 아무리 좀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사람들이 받았을 때 라고 했어. 아직까지 주절이 안 나와.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또 as가 나왔잖아. 근데 얘 좀 특이하지 않아? as 뒤에 바로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as는 접속사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왔다는 거는 마치 얘가 무슨 주격 관계 대명사 같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면 which나 that 뒤에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오지. 뭐 그래서 얘를 유사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름 같은 건 알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as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뭐처럼이라는 그 as야. 너희 접속사 as도 왜 뭐뭐 하는 대로처럼이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이야. It's the case with most abstract expressionist paintings.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게 추상 표현주의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 그림들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러하듯이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 그냥 쉽게 추상화 이런 거 떠올려봐.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막 선이나 점 같은 거 씩 그려놓고 작품이랍시고 막 걸어놓고 이제 이런 것들 본 적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애가 낙서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그림.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추상 표현주의 그림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비록 그 그림이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 즉, 갤러리 벽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엄청 길었어. 여기까지였고요. 드디어 이제 주절이 이제 그 뒤에 나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tend to find,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자, 여기서 대인은 누구지? 대인은 누구니? 바로 이 질문 받은 사람들이잖아. 이런 거 좀 찾아가면서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요 사람들이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죠. in it, 그것 속에서. 그것은 또 뭘까? 그 그림이지. 비록 그 그림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막 추상 표현주의 그림들이 그러하듯이 그 그림이 되게 이상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갤러리 벽에 걸려 있으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사람들은 그 그림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Because 왜냐하면 it is located in a gallery. 여기서 또 역시 그 그림이겠지. 왜냐하면 그 그림이 be located in 수동태로 썼고요. 요거 무슨 뜻? 어디에 위치하다야. locate는 무엇을 위치시키다라는 타동사라서 어디에 있다,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수동태로 쓰거든. 왜냐하면 그 그림이 갤러리에 있으니까. 이해되지? 미술관에 걸려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 작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의미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located라는 글자 삐딱하게 이렇게 이탈릭체로 쓴 거는 요게 강조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 글의 사실은 주제가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 즉 맥락에 따라서 이것이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의 인식에. 자, 그러더니 consider.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예시를 보여줄 때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뭐 떠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봐라. 소다캔을. 그러니까 소다캔 한 개 떠올려봐 이 말이었어. 여기서 캔 뭐 조동사 아니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깡통. 캔 음료수 할 때. 자, 그럼 버려진 그러니까 뒤에 있는 found는 PP꼴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PP라고 좀 쓸게. 그러니까 발견된 소다캔 한 개야. 근데 뒤에 thrown 아니 잠깐만 얘도 PP잖아. 뭐 PP를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 썼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일단 요 사이에는 사실 생략된 거. 그런데 그 can은 발견이 되죠. which is found 요렇게 관계대명사 절로 쓰면 수동태 문장으로 쓸 수 있지. 쌤 요거 능동태로 한번 써볼게. 자, 그러면 그냥 나를 주어로 쓸게. 내가 find 발견해요. 뭐를? 그 소다 캔을 그런데 발견을 하는데 얘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목보하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런데 이 캔이 버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throw away가 버리다인데 캔하고 버리다의 관계 능동이야 수동이야? 캔이 뭐를 버리니? 아니지. 캔은 버려지는 거라서 즉 목적어랑 목보가 수동일 때는 우리가 목보 자리 어떻게 쓴다 그랬어? PP꼴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thrown away 라고 능동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돼. 나는 소다캔 한 개가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동태로 고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적어 소다캔, 걔는 주어 자리 같고 동사는 is found, BPP, 수동태가 됐어. 그러면 뒤에 있던 PP로 썼던 요 목보 thrown, 그거 그대로 뒤에 남아야지. 그래서 소다캔이 is found 수동태가 되고 뒤에 있던 목보 thrown은 그대로 thrown. 그러다 보니까 which is found thrown away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버려진 채로 발견된 이 말이야. 그러니까 which is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날아가고 나서 pp인 found가 요렇게 꾸몄다. 그래서 요거 found도 pp, thrown도 pp. 여러분 표시 좀 해놓을게. 자, 그럼 버려진 그랬는데 어디에 버려진? On a city street. 그러니까 도시의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그런 탄산음료 캔 이런 거 한번 떠올려봐. 생각해봐. 자, if we were to come across this item on the street. 여기까지가 if 절이네. 자, 그런데 얘 봐. 우리 if로 시작하는 거 딱 보면 얘 지금 가정법 시제 뭐니? if 절의 동사를 과거형 썼어. were 이렇게. 그럼 우리 요거 가정법 과거라고 하지. 가정법 과거가 공식 너희 기억나냐? 요렇게 생겼다. if 절에는 주어 다음에 동사를 과거형 써요. 그러니까 go 쓸 일 있으면 went 쓰면 돼. mr, is 쓸 일 있으면 were 이라고 쓸 거야. 수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if 절에는 동사를 과거형 쓰고 그럼 if 절 썼으니까 주절 써야지. 주절은 주어 뒤에 would, could 같은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쓰는 이게 공식이지. 너희 머릿속에 요거 들어있어야 돼. 가정법 과거의 공식. 그래서 얘 봐봐. if 절에는
동사 과거형 썼고, 그럼 주절은 조동사 과거 would, 그리고 동사 원형 view, 요렇게 가정법 과거라는 거 요거 하나 표시할게.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요런 거 would랑 view 사이에 있는 요런 애들은 그냥 삽입구절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부사, 요런 애들은 그냥 괄로 치면 돼. 자, 그러면 if절 여기까지 해석해 볼까? 만약에 우리가 come across를 한다면, come across 요런 수거도 알아야죠. come across는 우연히 발견하다, 우연히 맞닥뜨리다, 사람이면 우연히 만나다, 이렇게 해석하죠. 우연히 만나다, come across. 비슷한 표현으로는 너희들 run into 이런 표현 알고 있어? 또는 뭐 encounter, 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발견하다, 이런 표현들. 자,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 아이템을 우연히 맞닥뜨린다면, 이 아이템이 뭔데요? 소다 캔이요. 그래, 깡통 말이야. 음료수 캔, 요거다, 그지? 자, 이걸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아이템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we would no doubt view it. 우리는 그거를, 여기서 it도 바로 그 소다 캔이겠지, 그지? 우리 요 표현도 알잖아, 너희. view A as B. 뭐야?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간주하다. 그게 바로 view A as B야. 이때 view 대신에 우리가 see A as B 또는 regard A as B 다 많이 쓰는 표현이지 뭐. think of A as B 다 똑같다. 자,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로 여길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a piece of garbage. 그냥 쓰레기 한 조각. 그지? a piece of니까 한 조각이잖아. garbage가 쓰레기야. 당연히 쓰레기 한 조각 혹은 rubbish. rubbish도 뭐 폐품, 쓰레기 뭐 이런 거야. 그래, 길거리에서 만약에 소다캔 한 개를 맞닥뜨렸으면 쓰레기 누가 버려놨네. 당연히 그렇게 여길 것이다. 자, 그런데 but 하지만, 그러니까 길거리라는 장소에서는 그게 쓰레기였지만 if we saw the very same object on the pedestal, 똑같은데요. 가정법 과거 또 나왔네. 보이냐? 아까 위에서 봤던 가정법 과거. 그래서 얘도 역시 if절에는 동사를 과거형 so라고 했고 주절이 조금 뒤에 있구나. 주절 여기 있어. would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이게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잖아. 자, if절 좀 길지만 볼게.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너희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 과거 사실로 해석하면 안 돼, 그지?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봤다면이 아니고 그냥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the very same object, the very는 매우가 아니야, 얘들아. very가 the very 이렇게 쓰이면 바로 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the very same object니까 바로 그 똑같은 물건. 그게 뭔데? 소다 캔이요. 그지? 파란색으로 우리가 계속 표시하고 있던 그래, 음료수 캔. 바로 그 똑같은 물건을, 근데 이번에는 길거리가 아니라 어디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전시 같은 거 하는 요 받침대거든, 요게. 그러니까 그 받침대 위에서 그걸 본다면이야. 근데 if절이 끝난 게 아니라 뒤에 displayed pp.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된, 전시된이죠. 그리고 또 있어, pp. 사인 된이야. 누구에 의해서? by some artist. 그러니까 어떤 화가에 의해서, 뭐 예술가에 의해서 이렇게 사인이 된 채로. 그리고 갤러리. 여기 아트 갤러리니까 미술관이잖아. 미술관 갤러리에 이렇게 전시가 된 채로. 근데 요 PP가 지금 3개가 병렬 구조라서 한 개 쓰고 콤마 찍고 두 번째 썼고 그럼 마지막 거에는 and하고 세 번째 PP. 그지? 요렇게 PP 3개가 지금 병렬 구조야. 자, 그럼 그 똑같은 물건인데 디스플레이가 된, 서명이 된, 그리고 또 given이니까 이것도 주다가 아니라 받은이라고 해석해야지. 수동의 의미로. 뭘 받았대?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도 하나 부여를 받은 채로야. 어떤 제목이지? search as니까 뭐 같은. 예를 들어 waste 같은 요런 제목도, 타이틀도 한 개 부여를 받은 채로. 그래서 요까지가 if절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요런 상태인 채로 받침대 위에 똑같은 물건, 그 받침대 위에 놓여진 거. 그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면, 된이 그러면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interpret 할 거야. interpret는 해석하다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게 될 거야. 그것도 in a vastly different way.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전치사 in을 쓰지. 그러니까 매우 vastly 하는 거는 매우 뭐 광활하게 광대하게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러면 돼.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방식,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다캔인데 그걸 길거리에서 맞닥뜨리면 쓰레기네. 누가 쓰레기 버렸네. 이렇게 여길 것인데 waste라는 제목 붙어 있고 이렇게 받침대 위에 올려져서 예술가의 서명도 되어 있고 전시가 쫙 되어 있어 갤러리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언가 그것의 의미를 막 찾고 똑같은 물건인데 되게 다른 방식으로 그 물건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시를 준 거야.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다캔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자, we would in fact 사실 우리는 be inclined to 요건 수고로 너희 외우자. incline이 원래 이렇게 기울이다거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 마음이 그쪽으로 우리도 기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be inclined to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거니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tend to처럼 해석하면 돼. be inclined to는 너희가 땡땡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tend to처럼.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interpreted, 그거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대. 근데 as니까 뭐로서, 전치사 as는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그 소다캔 말이야. 그냥 깡통인데 그 깡통을 뭐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 on artistic form. 뭐 예술적인 어떤 형태, 그지? 예술 형태로 우리가 좀 그 물건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문장은 끝났어. 문장이 끝났는데 콤마만 찍으면 그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나 동사를 쓸 수 없고요. 요렇게 분사 구문으로 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nd가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describe 합니다. 요렇게 동사로 썼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접속사 and 날리고 주어는 같으니까 안 썼고 여기는 동사를 요렇게 ing 꼴, 즉 분사 구문으로 고친 거구나. 그리고 descry 합니다. 이거 발견하다라는 뜻이야. 뭐를 발견한다고? throw away or 우리 material 하는 것이 물질이잖아. listic 붙였으니까 물질주의적인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요거는 throw away니까 쓰고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즉 낭비적인, 일회성의 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낭비적인 사회 또는 물질주의적인 사회,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나름 의미를 찾은 거야. 저 작가가 저 소다캔을 탁 전시를 하면서 저 예술 작품의 의미는 지금 현 세태, 너무 일회성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낭비적인 이 세태를 비판하려고 저런 작품을 구상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을 거라고. 그걸 작품으로 여기고. 자, clearly 분명히 그 캔의 위치가 너희 지금 이 글에서 요 단어 중요 단어인 거 알겠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갖고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이런 거 빈칸 문제 내겠다. 안 그러냐? 그렇지? 이런 데 빈칸 뚫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게 바로 location, 위치, 장소잖아. 자, 그 캔의 장소가, 위치가 근데 on a sidewalk 요거는 인도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냥 길 말이야. 아까 전에 봤던 그 city street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위에 있는 그 장소인지 versus는 왜 뭐뭐 대 뭐뭐 할 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니면 A, 아니면 B, A 대 B 지금 그거거든. 그러니까 요거인지 위치가 아니면은 it's display 그것의 전시 그랬는데 이번엔 어디에 있는? 아까 우리 받침대였잖아. 어디에 있는? 요거는 미술관이잖아. 그러니까 미술관 그 받침대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인지 요거 대 요거. 그 캔의 즉 이 두 개의 위치. 요거인지 아니면 요 위치인지. 이게 근데 지금 주어야. 이것이 will influence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디에? 얘들아, 영향을 끼치다라는 얘 타동사라서 목적어 써야 되는데 그 목적어 역할을 지금 간접 의문문이 하고 있지. 즉 how we will interpret it.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지, 아니면 이 how를 우리는 the way로 바꿔도 되죠. 뭐뭐 하는 방법. 관계부사 how는 원래 선행사 the way랑 함께 못 쓰기 때문에 the way만 쓰든 아니면 how만 쓰든 해야 되니까. 즉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방법, 그 방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it은 바로 그 can이겠지.
요 이시 가리키는 거 캔들은 쌤이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우리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 빈칸으로 내기 좋으니까 이런 location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볼 것 같으면 여기 전체를 빈칸 뚫어 놓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가 맥락이 바로 이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하는 방식에 그 물건의 위치, 장소라는 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주제잖아, 주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빈칸 문제로 이렇게 뚫어 놓을 수도 있겠죠. 됐어? 자, 3번 봅시다. 그 다음. 자, 3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제 안 적혀 있으면 적어봐. 컴퓨터 모델의 한계와 그랬는데 컴퓨터 모델이 뭐냐 하면 미리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인지 이걸 컴퓨터에 비유해서 이해를 하려는 이제 그런 모형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컴퓨터 모델이라고 표현한 거야. 컴퓨터에 비유해서 컴퓨터 그 과정과 사람이 인지하는 그 과정 뭐 비슷한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그 방법, 그걸 컴퓨터 모델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대. 그래서 컴퓨터 모델의 한계와 인간 인지의 핵심인 서사적 구조,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생각 이거는 단순히 컴퓨터 그냥 계산 처리 과정 이거가 아니라 이거랑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빠지지 말아야 될 거 인간의 뇌는 인간의 인지는 이게 있어야 돼. 이야기. 그게 이제 컴퓨터하고는 좀 다른 점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글이야. 적혀 있어, 이거? 자, 보자. The reliance. 우리 rely는 의존하다라는 동사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그거의 명사야. ANC나 ENC가 붙으면 명사가 되지. 그러면 얘는 의존이라는 명사고, 우리 어디에 의존하다 할 때 원래 rely on 쓰잖아. depend on 쓰듯이. 그래서 이것도 reliance on. 어디에 대한 의존이요? The computer. 컴퓨터에 대한 의존. 근데 뒤에 전치사 as. 전치사 as는 늘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 그러니까 모델로서요. 근데 무슨 모델? For an operation. 작용 또는 작동인데 무엇의 작동? Of the human mind. 좀 길었지만 얘들아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이것의 작용, 작동,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모델로서 컴퓨터를 그 비유 대상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의존하는 그게 may well prove. 동사는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주어는 바로 그 의존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마음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야 컴퓨터 한번 봐봐. 컴퓨터가 이렇게 정보 받아들여서 정보를 처리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내놓고 하지. 그 과정이랑 인간의 마인드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 빗대어서 인간의 생각을 좀 설명해 보려는 그 의존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의존은 may well prove. 증명하다 또는 증명되다라는 prove인데 그 앞에 있는 may well 뜻 좀 적어볼게. 그냥 may는 너희 알고 있어. 근데 may well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 prove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아마도 prove 할 거다. 이런 뜻이 있어. 그게 may well 뜻이야. 자, 그럼 prove는 증명되다라는 뜻인데 어떻다라고 증명이 돼? to be. as limited as면 이거는 as 1급 as네. 그러면 땡땡만큼 제한적이다 라는 게 증명될 거래. 제한적인 거면 얘들아 한계가 있다라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오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빗대어서 해보려는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리미티드하대. 근데 뭐만큼이나 예전에 초창기에 그 behavior 하는 것이 행동이잖아. 우리 ism 붙으면 무슨 주의인 거 알지? 이념을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행동주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 행동주의 거기에 매료됐던 거, 매혹되었던 그것만큼이나 이건 좀 한계가 있어.
행동주의가 뭐냐면 참고로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의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심리학 사람의 마음, 생각을 탐구하기 위한 게 심리학인데 그때 20세기 초반에 행동주의라는 이론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아주 복잡한 내면은 좀 무시하고 완전 기계적으로 어떤 자극이 들어가면 인간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다. 그 자극과 반응, 요걸 가지고 인간의 마인드를 연구하는 게 행동주의야. 당연히 되게 한계가 있겠지, 그지? 그것만으로 인간의 뇌를,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마치 얘가 그렇게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려는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요런 단어, 이거를 어휘 문제로 리미티드인데 반대말로 아주 뭐 이롭다라든지 뭐 그런 이상한 단어로 내놓을 수가 있잖아. 어휘 문제 또는 빈칸 문제로 내기도 좋지.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야기를 했어.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의 생각, 인지, 인식 이거를 컴퓨터에 빗대는 건 한계가 있어. 마치 뭐처럼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행동주의라는 심리학 이론이 그렇게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자, 그러더니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와. 심리학자들은 have already begun, 이미 시작을 했어요. 현재 완료 시제 썼네. have, pp. 뭐 하기 시작?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다 begin은 목적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돼. 그래서 recognizing 해도 돼. 근데 뭘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이미 결함을. 우리 아까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 이 같은 맥락 아니야? 결함. 결함이 있구나. 무엇의 결함이 있다고요? Of the mind as computer metaphor. 그래 사람의 마음이랑 컴퓨터 이거를 서로 비유를 하는 메타포가 비유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이 비유법에 문제가 있어. 결함이 있어. 한계가 있어. 라는 점을 이미 심리학자들 인식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flow라는 단어, 쌤이 일부러 limited, 계속 노란색으로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some, 그냥 some이 주어네. some이 뭐야? 몇몇 사람들이겠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몇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했고요. 얘들아, some이 나오면 짝꿍 누구야? 다른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게 others잖아. some과 others가 짝꿍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 컴퓨터에다가 인간의 마인드 비유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결함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몇몇 심리학자들은 turn to를 했고요. 또 다른 몇몇 심리학자들은 또 find를 했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몇몇 심리학자들이라서 have를 썼어. have가 아니야. 이런 거는 수. 좀 주의할게. turn to를 했대. turn to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도 되고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다 이런 뜻도 돼. 어디로 눈을 돌렸냐 하면 컴퓨터에 비유해서는 그거 다 설명 안 돼. 이러면서 문화인류학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이쪽으로 눈을 돌렸다라는 거야. 문화인류학. 뭐로써? 전치사에서 많이 나오네. 방법으로써요. 무슨 방법? Understanding the factors. 이런 팩터들을, 즉 이런 요인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컴퓨터 비유로는 이거 다 이해 못하지. 자, 그런데 이 요인들 어떤 요인이냐 하면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이라서 요건 그냥 부사고야.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개인의 뇌 밖에 있는 요인들이야. 있잖아, 뇌 속에 있는 요인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건 다시 외부의 요인들의 영향 얼마나 많이 받냐. 그렇잖아. 뭐 문화든 뭐 언어든 그지, 뭐 스토리든 뭐 다른 사람들이든 그래. 이런 어떤 특정 개인의 뇌 그 밖에 존재하는 요인들. 자, 그런데 이 요인들을 관계 대명사절이 또 꾸며 어디 있어? 여기 있네. that 하는. 그래서 너희가 요거는 요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물론 which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가리키는 게 지금 뭐라고요? 요거의 선행사는 이거야. 요인들. 그래서 요것도 수일치한 게 볼게. 요인들이니까 요 that 뒤에 동사 봐. helps 하면 땡이겠죠. 요 that이 혹은 which가 가리키는 거 요인들 복수야, 복수. 그렇기 때문에 help라고 복수형 동사 써야지. 자, 그럼 이 요인들, 요거 요인들 꾸밀 거야. 어떤 요인들인지 또 볼게. 자,
요 요인들 꾸몄고 어떤 요인들인데요, 이게? 도와주는 그런 요인들. 뭘 도와줘? 그 개인을 도와줘. 그런데 여기서 또 help는 오형식 동사라서 목적어 뒤에 목 뽑아. 원형으로 make 썼어. 뭐라고 써도 돼? 투부정사도 되지. help의 목보는 원형도 되고 투부정사도 되니까 to make 해도 돼. 어쨌든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야. 요것도 뜻 몰랐으면 알아둬라. make sense는 원래 뭐 말이 되다 이런 뜻인데 of까지 붙이면 그냥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요인들. 그런데 두뇌 외부에 있는 어떤 요인들. 아까 얘기했잖아. 뭐 문화, 뭐 언어,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래, 그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컴퓨터 비유는 부족하니까 어디? 문화 인류학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거야. 요거 이해됐죠? 요 문장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너희들 표시를 좀 할게.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몇몇 심리학자들은 such as 예를 들어 누구 같은 나오네? 제롬 브루너 같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 동격의 콤마 뒤에 이 사람 설명해놨어. 이 사람은 founders 중에 한 명이래. 너희들 땡땡 중에 하나라는 one of 쓸 때는 반드시 of 뒤에 복수명사 써야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이거 founders라고 있고 found가 설립하다니까 founder 설립자. 그러니까 설립자들 중에 한 명이야. 무엇의 설립자요? cognitive psychology. 그러니까 뭐 인지심리학 뭐 이런 거다, 그지? 자, 인지심리학의 설립자들 중에 한 명인 제롬 브루너 같은 그런 이제 다른 또 심리학자들은 뭐 했냐 하면 그러니까 주어는 여기는 others야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동사 find 얘도 수 좀 잘 볼게. others라서 너희들 find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복수형 동사로 find. 대절의 사실을 발견하죠. 어떤 사실? The computer analogy. 그러니까 컴퓨터 비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 뭔지 알지? 컴퓨터를 인간의 마인드에 그 비유하는 그 비유법 말하는 거야. 그 컴퓨터에 비유하는 그 비유 방식. 그것은 carry. 뭘 가지고 있대 그것과 함께. 즉 그 비유법과 함께 뭘 가지고 있냐 하면 그러니까 뭘 수반한다, 동반한다로 해석하면 되지. 뭐를요? Unfortunate shift. Unfortunate니까 불행한, 운이 나쁜 이 말이잖아. 불행한 어떤 shift는 변화지. 이동이고. 불행한 어떤 전환, 변환. 이걸 동반한다. 계속 안 좋아. 그러니까 컴퓨터만으로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할 수 없어. 아까부터 계속 한계가 있어. limited. 또는 결함이 있어. flaw. 이번에는 불행한 전환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쌤이 일부러 다 노란색으로 같은 맥락이라서 같은 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어. 자, 불행한 전환이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인지 보자. A는 이건데요. The construction of meaning. 이게 뭐야? construction은 구성이고 meaning이 의미잖아. 즉 의미의 구성이라는 게 A야. 의미의 구성. 근데 여기에서 뭐로 바뀌어?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정보의 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인간의 마인드라는 거는 얘들아 인간의 마음. 이거 컴퓨터만으로는 비유가 안 돼. 설명이 안 된다 그랬지. 왜냐하면 컴퓨터는 그냥 정보를 넣으면 정보를 처리해서 결과값을 내놓고 이게 컴퓨터의 처리 방식이잖아. 그래서 컴퓨터가 여기 뒤에 나오는 요거요.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이거는 이제 컴퓨터의 계산 방식인 거야.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봤어. 그러니까 컴퓨터는 정보를 넣으면 처리해서 내놓는. 근데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보라색으로 해볼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했어. 의미의 구성.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이거랑 합치면 이게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적인 정보 처리의 과정이야. 근데 인간의 마인드는 이거랑 결합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그걸 보니까 뭐 슬프네, 안 됐네, 불행하네, 누가 피해 보겠네 까지 가잖아, 그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의미의 구성이라고 표현한 거야.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와는 달리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내놓더라. 아까 위에서는 뭐라 그랬냐?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 끼치는 게 뭐였어? 두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온 정보만을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두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뭐 문화 인류학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런 문화 인류학 같은 두뇌 밖에 있는 요인들, 이런 거에 영향도 받아서 작동을 하는 게 인간의 마인드야. 하지만 반면에 컴퓨터는 어때? 컴퓨터는 그냥 입력된 정보, information, 그것만 가지고, 정보만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 쌤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 그냥 정보를 처리해서, 그지? 뭐 저장을 하든 아니면 뭐 결과값을 출력을 하든 뭐 이런 식의 과정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뭐 일부 비슷한 부분도 있지. 사람도 뭐 정보 넣어놓으면 뭐 기억할 거 기억하고 장기 기억 저장 혹은 뭐 단기 기억 저장했다가 뭐 날리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돼. 왜?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와는 달리 그 밖의 요인들의 영향도 받아가지고 의미를 찾기도 하고, 요렇게 의미의 구성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여기서 단지 컴퓨터, 저 빨간색으로 전환해 버리는 게 바로 컴퓨터에 비유하는 그 방법.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비유라는 불행한 전환이라고 표현했어.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브루너라는 아까 위에 나왔던 요 사람이야. 제롬 브루너. 자, 그럼 이 사람의 그 성찰이, reflection이 원래 반사, 반영 또는 깊이 생각하는 성찰이란 뜻이 있어. 뭐에 대한 성찰이요? 그 한계에 대한, 이 단어가 또 나왔네. 그래, 한계. 뭐가 한계가 있다고? 컴퓨터에 비유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 컴퓨터에 비유하는 걸 이번에는 더 머신 모델이라고 표현했어. 이게 컴퓨터 비유법인 거 알겠죠? 그 기계 모델, 즉 컴퓨터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법의 한계, 이거에 대해서 브루너가 깊이 성찰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성찰이 주어야. 얘들아, 이것도 수일치 좀 표시할게. 그 성찰, 복수형으로 썼구나. 그래서 동사 봐. 동사를 lead라고 복수형 썼잖아.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모델 보고 어머 단수다 이러고 leads 요렇게 내놓기 얼마나 좋냐. 땡, lead, 주어가 성찰, 복수. 그래서 동사도 복수형. 자,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비유하는 그 비유법의 한계를 이 사람은 깨달았잖아. 그래서 이 브루너의 그 성찰이 그를 lead back to. lead to면 어디로 이끌었다 이 말인데 back이니까 다시 어디로 이끌었다. 다시 좀 돌아가나 봐. 다시 어디로 이끌었니? 우리 휴먼 붙으면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류, 뭐 인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런 강조, 즉 인문학적인 강조, 인본주의적인 강조,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에 대한 강조, 이걸로 다시 그를 되돌려 놨다라는 거야. 자, 구체적으로도 강조니까 또 뭘 강조하자는 거야? 인본주의적인 강조 그러는데 뭐에 대한 강조? 특히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게 중요 단어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해당되는 의미를 찾고 아까 쌤이 보라색으로 표현했던 바로 그런 거잖아. 그치? 이야기와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이걸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서, 저 보라색을 필수적인 요소로서 강조를 하게 됐다라는 거야. 컴퓨터의 계산 그 방식만으로는 설명 안 돼. 자, 근데 뭘 함에 있어서? ing가 뭐뭐를 함에 있어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즉 인간의 인지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인간의 인지 혹은 인간의 마인드. 그 컴퓨터에 비유해갖고는 다 설명 안 돼. 그래서 인간의 요 인지 혹은 인간의 마인드, 이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 보라색, 이 보라색을 강조하는 거. 그걸로 이제 돌아간 거야. 브루너 같은 요런 사람들이. 자, 그래 놓고 이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 콤마는 앞쪽에 나왔던 거랑 동격 구를 이루는 콤마야. 즉 앞쪽에 쭉 얘기했던 요거,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내러티브에 대한 강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즉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다. fascinating 하는 거는 매력적인, 매혹적인 이 말이야. 매혹적인 지적인 여정이다. 아주 흥미로운 지적인 여정이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그런데 이 지적인 여정, 이거 관계대명사절이 또 꾸미네. 선행사는 요거야. 지적인 여정. 요 that은 혹은 which라고 써도 되겠지. 아, 이것은 reveal, 드러냅니다. 단수형으로 reveals라고 해야 되겠지. 선행사 journey가 단수니까. 자, 그럼 이 지적인 여정이라는 것이 뭘 드러내? both니까 둘 다를 드러낸대. 근데 앞쪽에 더 power, 힘은 좋은 거잖아. 근데 뒤에 있는 더 limit, 이거는 한계니까 이건 나쁜 거잖아. 근데 무엇에? 컴퓨터의,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 이 말인데 뭐로서? 가이드로서, 가이드, 안내자로서. 어디로 안내한다고요? The way, 그 방법. 그랬는데 무슨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인지, 인간의 사고, 그걸 컴퓨터로 비유했을 때 물론 파워도 있어. 그것이 가지는 힘. 인간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기 좀 쉽게 해주는 컴퓨터 힘도 있지만 또 뭐도 있었어? 리미트, 한계도 있었잖아. 쌤이 계속 노란색으로 아까 표현을 했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지적인 여정인 거지. 너희 지금 내용 이해했어? 내용도 이해하면서 글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 인지, 마인드, 이 과정을 컴퓨터로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려니 한계가 뚜렷하더라. 그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 빠져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 보라색까지도 추가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이 브루너 같은 심리학자들이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게 즉, 와, 컴퓨터 비유법이 파워도 있지만 리밋도 있구나. 이 두 가지 점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지적인 여정이 된다라는 거였어. 재미가 없지요. 자, 6강의 이제 마지막 4번 가보자. (4번은)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작가의 청사진은 독자의 기억 속의 상상력, 창의력으로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청사진이라는 거 알고 있니 얘들아? 청사진 들어봤어? 그러니까 왜 건축가들이 왜 건축하기 전에 미리 왜 요렇게 지을 거예요 막 그려 보여주는 그걸 청사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청사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미리, 그러니까 설계도 같은 그런 거를 청사진이라고 불러. blueprint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글을 쓰든 뭐 작품을 만들든 어떤 작가들은 그런 나름 청사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겠지. 근데 그걸 대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독자들은 본인의 기억 속에 상상력, 창의력 같은 걸로 나름 그림을 또 다르게 막 그려보기도 하잖아. 자, 볼게. 그래서 문학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거 지금 시작을 in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주어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escape 속에서 이랬는데 escape가 뭐지? 도피야, 도망가는 거. 자, 그런데 어떤 도피인지 일단 관계대명사절이 이 도피를 좀 꾸며. 그러니까 지금 전치사 구가 엄청 좀 길거든. 그러니까 아직 주어 나오려면 한참 멀었어. 그러니까 in the escape, 그 도피 속에서라고 했는데 무슨 도피? reading literature가 provide를 하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요 that은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그러니까 물론 which라고 해도 되고 목관대니까 생략도 되겠지. 그러니까 주어는 이거다. 관계 대명사절에서 주어는 문학 작품을 읽는 것. 얘가 지금 주어야.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동명사가 좋으면 우리 단수 취급해야지. 그래서 provide 제공합니다. 근데 뭐를 제공하는지 그 목적어가 비어 있어. 그래, 그 목적어가 이렇게 목관대가 돼서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해석할 땐 이렇게 해야지. 문학 작품 읽는 것이 제공하는 그 도피.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도피를 제공해 주나 봐. 그렇잖아. 현실 세계를 잠시 잊고 그 문학 세계 속으로 우리가 도피할 수 있잖아. 그 얘기야.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바로 그 도피. 그런데 잠깐만. through. 뭘 통해서요? 또 그런 이야기 나오네. vicarious는 대리적인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대리적인 어떤 동일시. 그러니까 문학 작품 읽을 때 우리가 내가 직접 겪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냥 거기 나오는 주인공한테 내가 왜 빙이 돼서 몰입해서 대리적 동일시를 하게 되잖아. 그 이야기야. 그리고 또 comparison. 요건 비유죠. 그러니까 대리적인 동일시와
비유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요 with라는 전치사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땡땡에 대한 대리적인 동일시 그리고 또 땡땡과의 비교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공통 목적어는 뭔데요? other lives. 그러니까 다른 삶이고 요것도 그러니까 other places 이 말이야. 다른 장소. 그리고 또 other times. 다른 시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 되게 길었는데 아직 문장이 아니고 이거 그냥 전치사구였어. 그런 도피 속에서 이 말이다. 요까지가. 이런 도피 속에서. 됐어? 그러니까 이 도피가 뭔지 다시 설명해 줄게. 이거다. 다른 삶과 다른 장소와 그리고 다른 시간과의 대리적인 동일시 그리고 또 그것들과의 비교 요거를 통한이야. 요거는 through 뭐뭐를 통한하는 through 부분이 여기까지였지.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문학 작품 읽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도피가 있잖아요. 딴 세상도 살아보고 그치? 전혀 다른 막 중세시대 유럽 이런 거 우리 살아볼 수 있잖아. 문학 작품 속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제공하는 바로 그 도피 속에서 주어 이제 나왔어. 그 도피 속에서 우리는 activate 합니다. 이게 주어 동사야. 우리는 활성화합니다. activate가 활성화시키다야. 뭐를요? 우리의 상상력을. 그러니까 이 문장 막 한 4줄 되지 지금. 4줄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3형식 문장이야. 자,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렇잖아. 문학 작품 읽을 때는 글로만 되어 있지만 텍스트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중세시대에 막 기사가 나오고 공주를 구하고 막 용이 나타나고 이거 막 머릿속에서 상상력 활성화 되잖아. 자, that uniquely human ability인데 뭐 콤마 찍고 대시 웬 말이냐 이러면 안 돼. 이거 그냥 그 하는 대시거든. 그러니까 그 독특하게 인간적인 능력 그냥 이거야. 즉 상상력이랑 뒤에 있는 요 능력이랑 동격의 콤마야 이거. 그러니까 이 that은 그냥 저 하는 그 that이라고. that boy 저 소년 할 때 그런 that이야. 그러니까 그 독특하게 인간적인 그 능력, 인간만이 갖고 있는 바로 그 능력 이 말이야. 능력 뒤에는 맨날 투부정사들이 이렇게 능력 꾸미죠. 뭐 하는 능력이요? To explore, 탐험하는 능력이요. 뭘 탐험해? 대안적인 개념. 셋업 이런 건 빼라 얘들아. 1년의 이런 거야. 그냥 빼도 돼. 여기에 대안적인, 대체하는 이 말이죠. 대안적인 아이디어들과 경험들. 이걸 탐구하는, 탐색하는 인간 고유의 어떤 능력인 상상력 이 말이야. 자, 그러면은 대안적인 아이디어랑 경험 그래 내가 직접 겪고 뭐 이건 아니지만 대안적으로 어떤 생각이든 경험이든 이런 거를 탐험해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상상력이잖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하게 인간만이 가진 바로 그 능력 그 상상력이라는 거. 잠깐만 그런데 요것도 지금 앞에 있는 아이디어랑 경험들이라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절이 또 꾸미네. 그래서 이거 봐. 요 that은 물론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which라고 해도 되는데 ideas and experiences를 가리키니까 동사 봐라. are 썼잖아. 요런 거. 시험에서도 요거 is 나오면 너희가 땡 해야지. 그지? 수일치로 잘 봐라. 요런 거는. 자, 그러면 어떤 생각과 어떤 경험들인 거 봤더니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요게 첫 번째 관계대명사 절이네. 그리고 and하고 두 번째로 또 나왔어. 관계대명사절. 이 두 개의 관계대명사절이 저기 앞에 있는 아이디어랑 experience 꾸미면 돼. 그럼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이거야. 우리의 현재의 환경 밖에 있는 됐지. present는 참고로 명사를 꾸밀 때는 얘가 형용사로 뜻이 2개 있는데 명사를 직접 꾸밀 때는 현재의야. 그래서 지금 현재의 환경이라고 해석했어. 우리의 현재의 환경 밖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랑 경험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 절도 보자. That may not even be real. 심지어 리얼이 아닐지도 모를 그런 아이디어랑 경험들. 그래. 지금 내 현실과는 좀 다른 아니면은 아예 왜 마법사가 등장하고 이거는 실제 리얼도 아닌 그런 식의 생각들이나 경험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능력, 그게 바로 상상력인데 어쨌든 우리가 바로 이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다고 뭐 할 때, 문학작품 읽을 때 되게 길고 복잡하게 써놨지. 되게 단순한 이야기야. 문학작품 읽을 때 우리는 상상력을 활성화시킵니다. 끝. 그 이야기였어. 1번 문장. 되게 복잡했지만. 자, 근데 as opposed to, 우리 요런 거는 덩어리 표현으로 as opposed to는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와는 달리 이 말이야. 뭐뭐와는 반대로. 근데 뭐랑 반대로요? perception과는 반대로, perception은 지각이야. 지각이 뭐야? 우리가 감각기관 통해서 인지하는 걸 지각이라 그러잖아.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하든 뭐 청각을 통해서 인지하든 이게 지각이죠. 자, 그래서 그 지각을 또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 받는데 그리고 처리한대. 뭘? 정보를요. 아, 근데 from 어디에서부터요? The outside world. 그래,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 그게 인간의 지각이야. 시각이나 촉각이나 그지 청각이나 뭐 미각, 후각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뒤에도 나와 있잖아. 바깥 세상으로부터 온 정보라는 거에 예시가 나와 있어. 예를 들어 빛, 그러니까 시각이잖아, 그렇지? 빛이 있어서 우리가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이렇게 하지. 빛 아니면은 사운드, 이건 청각, 소리. 라든지 쉐이프, 뭐 촉각을 통해서 이거 울퉁불퉁하네, 거치네, 부드럽네, 뭐 이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야 그냥.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온 정보, 그거에 대한 예시로 그래 빛이나 소리나 모양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지각인데 잠깐만 이 지각과는 반대로라고 했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여기까지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이런 정보를 받고 처리를 하고 근데 이 끝이 아니지. 그리고 find를 하고야. 그러니까 요게 병렬 구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hat 물론 which라고 써도 되는 이게 지각을 가리켜서 동사 일단 단수형으로 s 다 붙여 적었어. 요거 두 개 그리고 finds. 그리고 그것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각, 인간의 지각 능력인데 뭐 이런 것도 그것 속에서 그게 뭔데요? 이러면 이건 좀 표시할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 하면 바로 이 정보 말이야. 외부 세계로부터 들어온 이 정보. 그러니까 정보를 받고 처리를 하고 그 정보 안에서 의미도 찾아내고 예를 들어 빨갛고 둥근이라는 시각적인 우리가 정보를 내 뇌가 인지를 했어. 시각을 통해서 인지를 했어. 그리고는 빨갛고 둥글고 이 바구니 속에 이게 5개가 들어있군 이런 정보를 찾았어. 그러고 나서 뭘 해? 그걸 가지고 의미 파악을 하는 거죠. 저것은 빨갛고 둥글고 생긴 모양 보니 사과로구나. 엄마가 아침에 사과 사다 놨다 했는데 그 사과 5개가 놓여 있구나. 이렇게 의미 파악까지 하고 요 과정이잖아, 그지? 이게 인지의 과정인데 근데 이 인지라는 것과는 반대로 그랬어. 이거랑은 반대로 여기서 끝이 아니네. 그거의 예시로 또 막 선셋과 심포니와 하우스까지 다 있었네. 요까지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의 인지. 예를 들면은 그걸 보고 모양이랑 색깔을 보고 저것이 선셋이구나. 일몰이네, 노을이네. 저거 해가 지는 거네. 라든지 아니면 소리의 어떤 사운드의 정보를 듣고 저것은 심포니네. 뭐 교향곡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형태 보고 저것은 집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여서 의미를 해석해서 노을이네, 심포니네, 집이네 이렇게 의미 파악하고 이거는 지각의 과정이잖아. 근데 이 지각과는 반대로 뭐가 반대인데 상상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거 두 개 비교를 해놨거든. 어떻게 비교했냐면 인간이 무언가를 지각하는 거 이거랑 상상하는 거 이거 두 개는 서로 반대래. 자, 그럼 상상에서는 이것과는 반대로 상상 속에서는 the process is reversed. 그 과정이 is reversed. 뒤집힌다, 즉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얘도 수동태로 쓴 거야. reverse 됩니다. 거꾸로 된다고? 어떻게 거꾸로인지 뒤에서 또 막 설명할 거야. 역전됩니다. 뒤집힙니다. 그랬어. 미리 이야기하면 지각이랑 상상 이 과정이 서로 반대라 그랬지. 지각은 이런 거야. 방금 설명드렸지만 정보가 먼저 들어와. 그 정보를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거지. 근데 상상은, 즉 문학 작품 읽을 때는 시각으로 뭐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먼저 우리가 그 의미를 텍스트로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우리 머릿속으로 싹 그려보잖아, 그치? 레몬의 뭐 시큼한 맛과 비슷한 어떤 맛이라는 뭐 그 텍스트를 읽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이제 의미를 텍스트를 보고 나의 과거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싹 그려보잖아. 아, 요런 맛이고, 요런 지금 장면을 묘사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 정보를 오히려 뒤에 텍스트를 먼저 받고 내 머릿속에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가 반대라는 거야, 과정이. 자, translating the words. 우리 요거는 translate A into B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A를 B로 번역하다, 즉 바꾸다 이 말인데 A는 the words야. 단어야. 무슨 단어? 우리가 읽는 그 단어. 그럼 이 단어들을 요 A를 뭐로 바꾼다고요? B로. B는 이건데 what they signify. 그러니까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것들은 뭐야? 이러면은 아니 그 단어들 말이야. 그래서 they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읽는 그 단어들을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translating 할 때 요런 ing는 분사 구문이야. 뭐뭐 하면서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서, 그러면서 we populate, 우리가 populate 합니다. 동사로 쓰이는 populate는 어디에 거주하다, 어디를 채우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inner world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세계에 거주합니다. 내적 세계를 채웁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내적 세계는 관계대명사 절이 꾸미는데 얘들아 그냥 위치가 아니네. in which 이런 거는 표시를 좀 할게. 왜 in을 썼냐 하면 그런데 이 내적 세계에서 이렇게 쓰였거든. 그래서 in which. 물론 한 단어로는 그러면 관계부사 where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 참고로 요 내적 세계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세계에서 요거의 심상, 이미지라고 너희가 생각하면 돼. 심상이 is created, 만들어집니다. from the memory,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활자로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불닭볶음면의 그 알싸한 매운맛과 라는 글자가 있어. 근데 불닭볶음면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안 떠오를 거 아니야, 그지? 심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근데 이제 과거에 자신의 그런 경험과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으로부터 요 심상을, 그게 이미지든 맛이든 냄새든 모양이든 촉각이든, 그러니까 그 심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본인의 개인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이제 내면 세계라고 표현을 했지. 여기까지 읽었는데 너희가 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되게 일반적인 진술들이 막 나왔을 때는 너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때쯤 되면 보통 이런 게 나오지. 예를 들어 하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줄 거고, 너희가 만약에 주제나 요지나 제목을 찾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진술만 쫙 읽고 내용 파악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하는 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버려도 돼. 만약에 주제를 너희가 찾는 그런 문제야. 제목, 요지를 찾으시오 했는데 위쪽에 쫙 일반적 진술에서 내가 의미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는 안 보고 답을 바로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어려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라는 요 예시에서 너희가 확실하게 잡고 가면 돼. 자, 이것의 예시가 이제 이렇게 나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ouse라는 요 단어를 읽어요. 그리고는 picture, 그려요. 요거 지금 동사 두 개 read 하고 picture 한다라고 동사 두 개 연결한 거야. picture라는 게 동사로는 그리다야, 떠올리다야, 마음속으로 그려보다야. 뭘 그리냐 하면 요거는 나타냄, 표상. house의 어떤 나타냄, 표상. 이거를 근데 from memory, 뭐로부터 떠올리냐? 내가 갖고 있는 기억, 그렇잖아. 아파트라는 단어를 봤지만 내가 아파트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겠지. 그지? 그래서 house라는 요 단어를 읽으면 본인의 기억으로부터 요 house의 어떤 모습,
나타냄, 표현 이걸 그려보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it is our imagination 했는데 얘들아 요런 거는 it과 저기 뒤에 that이 나오거든. 얘 뭐냐 하면 너희 들어봤을걸. it, that 강조 구문 들어봤니? 이거 it, that 강조 구문이야. 그 it, that 강조 구문은 해석은 이렇게 한다. that 뒷부분을 해석해서 literature가 activate 하는 것이 바로바로 our imagination 이다. that 절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는 이거야. 우리의 상상력. 그럼 뒤에 먼저 볼게. 문학이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바로 우리의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이렇지. 문학은 활성화한다. 뭐를? 우리의 상상력을 하는 문장이었어.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목적어인 우리의 상상력을 지금 강조했어. 이때 강조 구문으로. 문학이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다. 우리의 상상력이 뭔데요? 요거 동격의 콤마가 상상력을 또 표현을 요렇게 했어. 복잡한 interviewing인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어. inter가 붙으면 서로잖아. 상호. weave가 이렇게 짜는 거거든. 엮는 거야. 실타래를 엮어요 할 때. 그래서 상호 이렇게 막 엮인 관련된 얽혀있는 이 말이야. 서로 얽혀있는. 복잡하게 서로 얽혀있는. 근데 요거는 뭐랑 뭐가 얽혀있다고요? 지각과 기억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인지하게 된 그 지각하고 또 내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머릿속에 또 기억하고 이거 두 개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짜여진 게 바로 그게 상상력이잖아. 그래서 문학 작품이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이런 우리의 상상력이야. 문학 작품을 읽으면 정보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알고 있던 기억과 경험 속에서 떠올리고 심상을 그려내고 상상을 하고 이 상상력이 활성화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글을 쓴 writer, 작가는 물론 프로바이드 할 수도 있죠. 블루프린트가 아까 얘기했던 청사진이지. 그러니까 나름 이제 요런 걸 전달해야지라는 계획이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이제 요런 문학 작품을 쓰고 요런 구절을 쓰고 했을 수는 있어. 자기만의 의도가 있었겠지, 작가는. 그러니까 작가가 그런 자기만의 청사진 뭐 이런 거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읽는 독자는 만들어요, 세워요. 뭘? 문학의 많은 방들을 만든대. 왜 청사진이라고 표현하니까 방이라고 받은 거야. 그 건축가들이 이제 어떤 집 지을 거야, 청사진, 이렇게 미리 설계도 같은 개념이잖아, 청사진. 그러니까 작가는 그런 자기만의 청사진,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뭐 거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 작품을 본 독자는 자신만의 그런 많은 방들, 나는 여기 또 이 방 만들고 이 방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본인들만의 그런 문학의 많은 방들,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like, 처럼이라는 like겠지? 뭐처럼? any satisfying occupation 처럼 그랬는데, 그러니까 and 뒤에 새로운 문장 시작될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만족스러운 그런 occupation들처럼. 얘들아, 만족감 주는 이라서 이거 satisfying 해야 돼. satisfied 하면 이거 만족감을 느끼는 이라서 사람한테나 쓰는 말이지. occupation은 너희 혹시 직업이라는 뜻 알고 있어? occupation은 직업 또는 점령, 어디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다 occupy 하는 거거든. 어떤 활동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그 어떤 만족스러운 활동들처럼 그런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요 문학이라는 것도 이 말이야. 얘가 주어야 and 뒤에 새로운 문장에는 얘가 주어, 얘가 동사야. 이 문학이라는 것도 충족시킵니다. gratify는 충족시키다. 뭐를 충족시켜? 우리의 이러이러한 능력을. 요거 지금 형용사 2개. 상상력 있는 상상적인하고 창의적인이라는 요 2개의 형용사가 능력, 꾸며. 그러니까 상상적인 능력, 상상력이지 뭐. 창의적인 능력, 창의력이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문학 작품은 우리의 상상력, 창의력 이걸 충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요런 기억도 떠올리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엄청 상상력, 창의력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 얘기였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강이